부탁이라는 것은 받는 것도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죠. 본인이 만약 상급자 또는 갑의 입장이라면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부탁의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회사를 중심적으로 한 내용이지만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시청하시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늘의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면 무척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홈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에는 권력거리라는 한 요소가 있는데요.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하위 구성원이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이 권력거리가 높을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높은 사람만 보유한다고 단정짓고 상급자와 그런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의사소통이 반복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권력거리가 꽤나 높은 사회로 분류된다고 하죠.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상급자는 하위 구성원, 하급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부탁을 하며 이를 수용하기를 원해합니다. 그리고 하위 구성원들은 하급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위 구성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인 부탁,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받아들였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하위 구성원이 모든 부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자신의 주관도 있고 자신의 입장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특히나 제가 느끼기엔 더욱더 한국 사회 속에서 상급자의 부탁이지만 잘못된 것이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부탁을 하는 상급자가 경력이 훨씬 더 많고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그 무엇보다 거절하거나 반박할 경우에 일어날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본능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체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운과 레빈슨이 제시한 공손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 문화에는 긍정적 체면과 부정적 체면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긍정적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하고요. 부정적 체면은 간섭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각각 인정 욕구, 자율성의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체면 위협 행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상대방이나 화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긍정적 체면의 위협은 비판, 반대, 불평, 무시 등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능력을 깎아내릴 때 하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부정적 체면 위협은 부탁, 명령, 경고, 위협 등 상대방의 시간, 노력, 자율적인 행동에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체면 위협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정적 체면 위협은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행위잖아요. 의무를 부과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넌 당연히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명령하듯 업무를 지시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명령이나 강요하듯 업무 지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시받은 업무를 꼭 처리해야 하고 그것만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게다가 자신의 주관을 감추고 억지로 처리하라는 것은 기분이 정말 최악일 겁니다. 자, 그래서 부탁할 때는 강요하고 명령하는 말하기를 피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하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누구씨 내일 급하게 오전 미팅 잡혔으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 정리해서 준비 좀 해줘봐요.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만 툭 던지는 것보다는 누구씨 죄송한데 내일 급하게 오전 미팅이 잡혔는데 제가 오늘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혹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미안해요. 바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보시면 쉽진 않지만 간단해요. 일단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주세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공손한 부탁으로 말의 앞과 뒤에 죄송하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표현 같은 거죠.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은 당연히 더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서 명령형보다는 청유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디테일을 추가해보자면 앞서 설명했던 긍정적 체면을 이용해보는 겁니다. 긍정적 체면은 인정 욕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인정 욕구를 건드려 보는 건데요. 누구씨 죄송한데 내일 급하게 오전 미팅이 잡혀서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거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일 오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신은 매우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아주 조금만 당근을 주면 상대방의 인정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된다. 이런 뜻이죠.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죠. 알긴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떠나서 부탁은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 집단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이어가며 살고 있죠.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한 번쯤 되돌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추천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같이 응원해봅니다.